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점미스클럽 멤버 유석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참 오래간만에 우리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이런 걸 못 봐가지고요. 내가 괜히 흥분되네요. 흥분이 이렇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오는 사람의 가슴이 흥분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S&P 끝이야 이제. 이 강의장에 오는 사람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흥분되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S&P를 하려고 왔는데 S&P 할 것도 없네. 그냥 뭐 오면 막 가슴이 자동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그죠? 뭐 크라운 다이몬드를 아직 달성한 건 아니고요. 어저께 겨우 2차 했어요. 아직 한 개 더 남았어요. 이 2차를 딱 마무리하고 또 첫 강의가 우리 최태원 사장님 그룹에 오게 됐는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멤버들의 그 한 분 한 분이 멋지신 것 같아요. 한 2년 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최태용 사장님. 이런 멋진 분들과 함께 하는 거. 이런 멋진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사숙녀라 그래요. 신사숙녀. 생각했던 것보다 신사숙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사숙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회에서의 자본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 자본은요, 멋진 사람이 자본이 된대요. 그 멋진 사람이 뭐냐? 사실 S&P 시간은 제가 막 여기서 제가 했던 거 하면 사장님들 못해. 뭐 6개월에 3억 파세요 하면 누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S&P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어떤 거를 전달해 드려야 사장님들 가슴이 좀 뜨겁고 그걸 좀 습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11년 차 돼가고 있어요. 10년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10년 9개월. 아까 이 영상이 하와이에서 찍은 거거든요. 하와이에서 찍은 거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 말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사포 2번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진짜 교육받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하와이 가서 연사포를 썼잖아, 지금, 방금.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남성분들, 부인들이 잘 못한다 그러면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했구나.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고 엄청 잘해줄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크라운 3차를 발생하면 아마 또 하와이에서 찍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미리 그 영화 감독이 가서 큰 장소를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그냥 시키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 이틀 정도로 해서 아마 찍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반대했었어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뭐 영상 찍는데 돈 쓰냐고. 거기 영화 감독 따라가고 막. 근데 그냥 회사가 자꾸 이제 하라 그래서 했던 건데 아마 이번에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막 하와이에서 찍고 누군가가 영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11년 전에 윤시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사장님들의 모습은 어저께 또 한 달 전에 또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그날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오늘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1년 후, 2년 후, 3년 후도 오늘 무엇을 했느냐예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 오늘을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왜 가볍게 생각해요? 내일 또 올 거니까.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오늘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어저께
부스터샷 맞았어요. 부스터샷. 저녁 5시에 맞았나? 마감하면서 조금 약간 한쪽이 조금 안 된 게 있어. 마무리 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운동 갔다가 와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운동을 쉬면요. 오늘은 절대 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년 후에 내 모습이 오늘 열심히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사장님들은 가능성이 높다. 오늘 텔레비 앞에 안 있고 부동산 투기하러 안 갔고 그죠? 단풍놀이 안 가고 여기 와서 공부하니까 이런 분들은요. 놀러간 사람이랑 훨씬 달라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랑.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것, 특히나 요즘 세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학습을 제가 이제 한글로 썼지만 학습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건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익히는 걸 잘 못해.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여기 와서 누가 강의 들어오면 아이 나 다 안다고. 한번 해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나 라는 생각.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살아왔던 이렇게 이제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올해가 환갑인데 아니 환갑에 거리가 더 늘어. 드라이버 거리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90년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는요. 카드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카드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카드 돼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요즘엔 현금을 내면 주차를 못 해. 밥도 못 먹는 데가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밥도 못 사 먹어요. 거기서 누를 줄 몰라가지고. 특히 연세 많이 드시면 터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분이 없고. 수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거! 근데 본인이 수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 그냥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기계 고장났대. 자기 몸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알아요? 공부해야 알아요. 학습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주어진 게 바이오스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이제 11년째 하고 있지만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제품 잘 먹으면 되고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제품을 많이 드세요. 저는 한 70알 정도 먹어요. 아침에 우리 제품 먹는 시간이 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누구한테 가서 사기치는 게 사업이 아니라 우선 내 몸을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이 안 돼? 그럼 제품을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븐이랑 프로바이오닉이랑을 흔들어서 페레오의 네알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체적인 반응이 시작해서 막 방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분 있다가 라이파이버를 딱 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LC베이스가 귀해져서 이제 반포만 타기도 합니다. 반포만 타기도 해요. 아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LC베이스가 단종된다고. 그렇지만 엄마는 많을 줄 알았지. 그 다음날 뚝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못 샀어요. 그래갖고 겨우 구해서 그거랑 이제 제가 먹는 70알의 우리 제품 있죠? 골고루 70알 정도 더 되나? 하여간 이 주먹으로 떨어지니까 거기다 이제 코어헬스까지 해서 아침에 그게 메인이에요. 메인. 그걸 이제 쫙 마시면 세 번째 먹고 나면 한 또 15분 있다가 에너지, 가르칼슘, 논이를 들어서 디저트 이렇게 먹고 운동하러 나가요. 근데 그걸 먹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돈 있다고 먹을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정성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뭘 하겠어요. 열심히 먹으니까 어때요? 자꾸 여기 오니까 젊어졌대잖아. 아니 나이 먹으면 늙어야지. 이 영상 보도 나아졌대잖아요. 누가? 사장님들이. 그래서 크라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S&P 별것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열심히 드세요. 뭐 예상이면 소주 잡아 먹잖아요. 그죠?
무이자 할부로 끊어서 먹으면 돼요. 열심히 많이 먹는 거죠, 열심히. 먹어봐서 한 6개월 먹었는데 별 반응이 없어. 그냥 드시지 말고 집에 가세요. 골치 아프게 뭐 물어보지도 마, 뭐.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먹었냐 이거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는 거고 먹어봤더니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펑퍼짐한 아랫배가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얼굴이 좀 조그만해지기도 하고 무거운 어깨가 막 내려앉았던 어깨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맨날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서 30분 싸웠는데 1초 만에 해결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왔다고 얘기하면 돼. 우리 사람이 뭐 할 게 있어요. 난 오늘 아침에 1초의 행복이야. 딱 이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랄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말을 할 때, 내가 있잖아. 오늘 유니시티에서 나오는 클리어 스타트 팩을 먹었더니 아침에 1초에 빵!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알았잖아. 그죠? 야, 너도 1초의 행복을 느끼고 싶지 않니? 이러고. 맨 처음에 저도 유니시티 만나갖고, 빵! 그러면,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석 달을 돌아보다가 이제 포기했어. 나왔구나를 알니까. 느낀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맘의 법칙. 지맘의 법칙이에요. 저는 우리 뭐 성공의 8단계 그 룰에서 안 해요. 살아온 인생과 11년의 경험, 또 제가 공부한 거를 갖고요. 지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이 고민이 너무 많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황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 사장님의 돈 200만 원 빌렸어. 내일까지 주기로 했어. 여기 돈거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황 사장님 200만 원 빌렸는데 돈이 없어. 고민하잖아요. 그죠? 끙끙끙끙. 고민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야! 나 돈 없어! 통지하는 거야, 송 사장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공이 이쪽 넘어간 거야. 그럼 이걸 내가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버무려야 돼, 말아야 돼, 참아야 돼.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계속 해결 안 되는 건 넘기다. 그러면 이게 지맘 아니에요. 이제 지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아니, 내가 클리어 스타트팩 그러고 좋아. 그럼 일단 하라고. 이게 저건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먹고 안 먹고는 네 맘대로 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 맘의 법칙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내 맘의 법칙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먹어서 1초 만에 행복을 느끼긴 했는데 쟤한테 이거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먹을까 안 먹을까 다단계라고 욕하지 않을까 얘네들가 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그게 몫이요. 일단 얘기해. 먹든 안 먹든 요양병원 가고 싶으면 안 먹을 거고. 그죠? 아니 노인 양반들 연세 드시면 애기들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냄새가 나서 안 오는 거예요. 클리어 스타트팩을 통해서 속을 다 청소하고 매일같이 샤워해보세요. 냄새 안 나요 거의.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요? 그분들의 몫이요. 이걸 지맘의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지맘의 법칙대로 하면 되는데 꼭 내 맘의 법칙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면 할까 말까 10년 고민해봐. 답이 나오나. 오늘 S&P 거의 끝나는 거야. 이 정도. 먹어보고 좋은 거를 거짓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전달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그들의 몫이야. 부정적이고 성질이 나쁜 놈은 안 올 거고 신사숙녀는 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라고 이런 긍정적인 사람은 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이 바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바꿔놓은 세상에 살면서 또 잔소리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이거 날 수 있어. 그 비행기를 만들면 진짜 빠른 시간에 이동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새나 나는 거지. 만들었잖아요 비행기. 미국 가는데 이코노미라고 잔소리하는 거야.
자리 줬다고. 이코노미 타고 가면서 무슨 10시간씩 가냐고 이러면서. 아니 옛날에 한 달 걸려서 배 타고 갔던 데를 10시간 만에 내려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너무 죄송해요.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인간들은 또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기왕이면 저기 뭐 자리를 좀 넓게 만들어서 다리 좀 피게 돈 내고 비즈니스 하고 타던가. 그래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 혜택을 보면서 또 잔소리하고 살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생각해보는 거지, 사장님들이 내 이 얘기 중에.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겸손한 자세로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학습하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책을 쓴 그분이 성공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래, 겸손. 겸손은 뭐냐?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뭐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라고 와서 이 강의장에 와서 보고 본인이 더 괜찮다고 느끼면 선택해서 소비자가 되든 사업자가 되든 뭔가 선택해서 1년 후, 2년 후에는 최소한 건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은 하자마자 돈 버는 사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장님들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월급장의를 할 때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12년 대학 다녔잖아요. 12년까지. 먼저 공부를 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지식을 숙지해서 먹고 자고 해서 24살 정도까지 24년 정도를 그냥 12년은 성장하고 또 12년은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혀서 겨우 200에서 300 정도 버는데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500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윤시태는 바로 돈 벌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버는 것이 돈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시태는 뭐를 벌어야 돼요? 건강을 먼저 벌어야 돼요. 건강은 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파 보세요. 수억은 있으면 뭐 할 건데? 쓰지 못하는데. 이렇게 건강을 좋아지고 내 얼굴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돈을 벌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어요. 1년에 10,000번을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박지성 선수가 그 정도 대우를 받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걸 했냐고. 근데 윤시태도 똑같아요. 먼저 버는 게 건강을 해 버는 거예요. 건강을. 그래서 아까처럼 열심히 드시면 건강해진다니까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만배 법칙에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와서 또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돼? 나같이 미친놈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사장님들이 14그릇을 아까 맺혔는데 14개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14그릇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나와 같이 먹는 사람 20명을 만드는 거야. 매월 10일 날 오토십을 통해서 먹는 사람 20명. 왜냐면 인간이 한꺼번에 안 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변하기 쉽은데. 조금 부정적인 사람은 밀어놓고 조금 긍정적인 사람을 먼저 한 명 이렇게 이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가 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14개 외치지 말고 자기가 직대로 오토십 20명 돼요? 그거 하고 하라고.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되면 최태용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 헨리 포드라고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분이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그 자가용 시대를 열었던 분이에요. 컨베어 시스템을 그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만남은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이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년 후에 우리 네트워크가 있을 줄 알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SNP예요. 지금 이렇게 한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동기부여 떨어지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사장님들이 지금 사는 곳이,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질문 받을 거예요. 질문.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만, 왜냐면 이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질문 받으면 5시간 할 것 같아갖고 내가. 질문은 토막이 있잖아, 토막이. 토막이. 그래서 먼저 제가 기본적인 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해보면,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예요? 자본주의 나라예요. 자본주의. 과거의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게 자본주의였는데요. 돈만이 자본이었는데, 지금의 자본은 돈의 자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신뢰 자본이라는 거예요. 신뢰 자본. 아까 얘기한 신사숙녀. 그래서 과거에는 돈만 가진 사람이 성공했는데, 지금은 돈을 갖지 않지만 신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신사숙녀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자본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장경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시장경제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 나가는 거냐면 고용과 부의 분배를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를 통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그래서 소득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이렇게 소득을 분배해서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흐름이에요. 지금 사장님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거예요. 여기.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세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임한 국가라는 통치기관에서 세금을 걷어서 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고, 또 조금 버는 사람한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시장경제의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산업사회가 맨 처음에 성장했을 때는 이게 참 잘 됐어요. 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고용을 계속했는데, 머리 똑똑한 인간들이 자꾸 뭘 개발해내니까 옛날에 10사람이 하던 걸 막 2사람만 하는 거니까 고용이 안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돈을 버는 거 보니까 부자는 계속 더 벌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못 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을 쓰는데 부자가 돈을 벌면 더 이상 쓸 게 없어. 부자는 이미 다 쓰고 있거든. 부자들은요, 내가 10억을 벌어서 한 달에 1억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 100억 번다고 10억 안 쓰고 1억만 써요. 그래서 부가 가도 되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가 되게 안 좋아져.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고용과 부의 분배인데, 이 고용과 부의 분배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이거 한글이니까 알죠? 소비예요. 소비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돈을 안 쓰죠? 이거 절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돈을 안 쓰면 돈 쓰라고 막 국가에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요, 현금만 썼어. 온리 현금.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작아. 현금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시장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은 뭐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현금만 가져다니다 보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카드예요. 현금 없어서 무슨 지르고 뭐라고 막. 그랬더니 시장 경제가 훅 커져가지고 우리 애가 2만 불 시대에 간 거예요. 근데 이거의 기본이 뭐예요? 소비요, 소비. 소비.
그리고 또 많이 돈을 쓰게 한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90년대 제가 기업을 할 때는 14%였어요. 12%, 14%. 은행 금리가. 지금 0.75%요. 지금 14%면 사장님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 여기. 못 받죠. 그죠? 못 받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대출 받고 막 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게 무이자 6개월. 엄청 좋아하죠. 그죠? 주문할 때 무이자 뭐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비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4만 불 시대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써갖고 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24시간! 24시간. 혹시 임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신하는 사람 있으면 칼슘 열알 드시고 드셔야 돼요. 카드를 맨 처음에 쓸 때는 우리가 업체에 가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UCT 주문을 새벽 1시에 할 수 있어요. 그죠? 홈쇼핑에 24시간 팔고 24시간 돈을 쓰는 거야. 언제부터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잘 몰라요. 이런 걸 신압으로라고. 서서히 바뀌어서 뭔지 그런지 잘 몰라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소비를 이제 24시간 하다 보니까 엄청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한테 늘어나는 게 뭐예요? 그쵸, 부채. 왜 빚이 늘어나요? 돈도 24시간 벌으면 되는데 돈을 몇 시간 벌어? 8시간만 벌잖아. 그죠? 아니, 쓰는 건 24시간 쓰고 버는 건 8시간 벌어. 이 차액만큼 가난해지는 거 이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요? 24시간 버는 사람이 부자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때요? 쓰는 거는 잘 따라해요. 세상의 변화대로. 근데 버는 거는 잘 안 따라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 지금 만약에 가정경제가 힘들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부자들. 24시간 벌어요.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장이 부자인 이유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남들 놀러가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갤럭시폰 팔고 있죠. 백화점에서는 냉장고 팔고 있고요. 또 TV 팔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팔고 있고 잠자고 있어도 24시간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몇십 조를 버는 거예요. 그냥. 몇십 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시간하고 돈을 쓰는 시간하고. 8시간 버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다 알려줄게요. 오늘 어차피 왔으니까. 현금만 갖고 쓰면 돼요. 카드를 다 없애세요. 버스를 카드가 없으면 안 태우면 걸어가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현금을 쓰고 싶어서 쓸 데가 별로 없어. 그리고 현금을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돼요?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죠? 오픈 시간에만. 근데 요즘에는 현금 갖고 오면 싫어해요. 왜냐면 장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카드는 장부 정리가 필요 없어요. 꾹 긁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주차하러 가면 현금을 아예 안 받잖아요. 하도 현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카드 전용!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돈 내는데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 기본적인 이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아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소비의 패턴과 수입의 패턴이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 가난해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로만.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도 내일 또 강의장 안 나오면
인간에게 이런 변화된 내용이 머리에 새로운 그 뇌신경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내가 집중하면 뇌신경에서 그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이걸 습관화하는데 100일이에요. 요게 37일, 100일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100일 동안 하면 무의식 중에 내가 일어나서 가는 거야. 제가 운동하는 게 11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쉬어요. 저희 골프 연습장에. 1년씩 이렇게 끊어놓고 치니까. 매주. 11월도 24일이 수요일이었나 봐요. 그 전날 이제 수요일날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화요일날 응급실에 고대병원 응급실에 계셔서 내가 늦게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한 1시쯤 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운동을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빵 해갖고 다시 집에 왔어요.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습관이 돼버린 거야.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 몸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거야. 보통 우리 인간은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일, 21일 정도를 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이 생기고 100일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 되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하고 내일 쉬고 모레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도 하고 글패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를 하고 죽기 살기를 해도요 안 죽더라고. 아니 죽기 살기를 공부했다는 사람 죽은 사람 봤어요? 성공한 사람만 있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 소비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시험도 보지 않고 오너가 된 거다.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르지 말라고. 사장님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게 고르는 거예요. 어차피요, 잘난 사람들 250pp, 못난 사람들 250pp.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글로벌 엠버서도 250pp는 안 먹어요. 매출이 변동이 없어. 매출이 변동이 없어요. 결국은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하면 이 소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하는 소비니까 트렌드에 맞게 소비를 해서 이 소비를 통해서 사업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사장님들이 누구에겐가 지맘의 법칙에서 막 던지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장님들이 치러준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좀 내가 하는 게 확신이 없나? 이런 생각. 정당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을 넘기세요. 상대한테. 또 그렇다고 돈도 안 갚았다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는 계속 갈 거다. 이게 사장님들이 이 사업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 속에서 약간 마이너리그 같은 느낌? 저는요 10년 조금 넘게 이 사업을 했지만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작년에 서울시 정쟁경책과랑 질병관리본부랑 엄청 싸웠어요. 그 집합금지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요. 민원도 많이 났어요. 왜 수당을 35%만 제한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제가 2012년도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뭐 50%안 불러 훅 갔다. 또 그럼 어떤 70%안 훅 갔다가 못 받았다고 난리 난대요. 그래서 35%를 묶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는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이제는 괜찮다. 이걸 풀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넣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찍혔어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의료기협회 아까 중앙회 회장을 했을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5세제 상임위원장이랑 같은 이제 대화를 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법률을 제청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요율을 해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제출을 했더니 공정거래에서 반대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반대하는 입법은 정책위 의장의 그 힘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 그러면서 저도 그냥 사업에 전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업 성장에만 몰입했고 작년에 그 코로나라는 걸 맞이하면서 되게 벽을 느낀 거예요. 노래방 사장도 모든 미용실 사장도 머리 깎고 막 데모하는데 우리는 데모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리고 삶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유니시티를 선택했었을 때 김태수 박사의 강의 속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을 그럼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강의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진짜 우리 일인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지?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할 게 많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다 인식이 좋아지면요, 본인 안 불러. 인식이 안 좋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오니까 본인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머리를 우리가 깎아야지 왜 자꾸 남한테 깎아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건의했어요. 체메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유니크 패밀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건의한 제도 나보고 만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3월 10일쯤인가 제가 건의를 해서 5월 달에 창립총회 한 거예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가요, 그 한여름에 가가지고 9월 15일 날 승인받은 거예요. 9월 15일.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된 그 회원수는 900만이에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숫자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참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9월 15일 날 공정거래인으로부터 그거를 받고 9월 17일 날 박진수 선생님이 그만두는 걸 알았어요. 회장인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 협회 사무실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가요 그때부터 30년 만에 탄생한 이 협회가 없어질까 봐 정말 가슴을 졸였어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급에 도전했어요. 왜? 직급에 도전하면 내가 끌려가야 될 판이니까. 협회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직급을 도전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월 17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유니시티를 선택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터득한 게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그래서 저는 직급을 선택했고요. 그 바람에 저희 휘하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11월 9일 날 박진희 회장 사임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26일 날 첫 번째 1차 이사회를 해가지고 12월 28일 날 총회를 통해서 이제 회장을 선출할 거예요. 회장을 선출합니다. 근데 또 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박수를 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법률 개정은 그리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은 암초를 만나는 바람에 되게 지금 힘들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의 목표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 정도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위치를 올릴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도식으로. 그래서 산악회담은 얼마나요? 한 달에?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회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5,000원이에요. 5,000원으로 한 이유는 CMS로 해놓으면 최소한 통장에 잔고가 평균 10,000원은 되더라. 뭐 협회 홍보하려고 하는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000명 정도를 이제 모이게 하는 게 목표고, 이 이사회는요, 아메이에 2명, 애터미에 2명, 뉴스킨에서 2명, PM에서 1명, 윤시티에서 3명, 직후, 유사나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윤시티만 다 들어갔다가 그냥 빠꾸만 했잖아, 바로. 그래갖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돼서 이사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보는 사람. 네트워크 20년 하는 사람 치고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진짜 못하겠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비즈니스랑 연관되는 거예요. 들으면 돼. 지 말 할 거 다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사장님 누구들 만나갖고 말 잘하면 이기려고 그러지 마. 네. 맞습니다. 막 이러는 거 그냥. 신나게 하냐면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 인간은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그 경험을 소중하긴 한데 때로는 그 경험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왜? 자기가 한 경험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판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죠. 계속 들어가면 못해. 중간에 가다 끝나. 그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말한 죄가 있어서 듣는 거야. 그러냐고 이렇게. SMP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소중해. 그래서 그 큰 배가요, 다 탄 게 묶여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겪은 일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어쩌면 사장님들이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달하는데 잘 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에 갇혀있는 사람이다라고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됐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구제해줄 방법을 찾으라고 노력을 해서 저 못난 인간을 어떻게 저걸 구제를 해줄까? 자기의 그 어떤 작은 경험에 갇혀있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0명이 목표예요. 10,000명이. 10,000명이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체가 약사회예요. 돈 내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돈 내는 사람이 10,000명만 넘으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 밥 먹고 살아요. 아니, 우리가 집을 질 때요, 삽으로 또 집 져요. 골병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삽으로 땅 파서 벽돌 해서 지으려면 평생 집 몇 채나 짓겠어, 그죠? 얼마나 벌겠어? 벌기는 벌지만. 그럼 뭐야? 딱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비즈니스고 인생이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포크레인이라는 환경이 딱 바뀌면 집을 오게 빨리 짓는 거, 그죠? 요즘에 막 집 짓는 게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조립식으로 착착착 치면요, 하루에 한 층씩 막 올라간대, 이렇게. 그게 뭐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멘트를 집 옆에서 개가지고 퍽 올려서 했는데 지금은 밖에서 다 맞춰서 착착착착 나눠서 딱 조립하면 되잖아요. 환경을 바꾸니까 어때요? 집을 많이 줄 수 있고 집이 돈이 남기 시작하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제활동에서 성공하는 거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지만 큰 부자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오스랄 프랜차이즈 사업이 열심히 하면 괜찮게 돼요. 근데 만약에 환경을 바꿔주잖아요. 지금 사장님들이 100의 노력을 들여서 100을 가져간다. 환경을 바꾸면요. 이 100이 400이 또 되기도 하고요. 이 100이 1000이 되기도 해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되게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다단계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회사는 122개. 122개 업체 중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 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건 다 불법이다. 근데 불법을 법조인이나 정계인이나 언론인들이 함부로 다단계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폄하했다. 근데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협회를 만들 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석부회장이었었죠.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 스피치 할 시간을 주길래 제가 다단계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되겠다. 뭐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직접 판매 사업이라든지 명칭을 바꿔버리자. 그리고 다단계 니네가 가져가! 그냥. 유통발전기본법, 방문, 판매 어떻게 관한 기타 법률 다단계 법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다단계법을 바꾸자. 용어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법률 개정이에요. 법률 개정.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단계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두 번째, 35% 수당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 자, 35%의 수당 제한을 풀면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1등과 2등은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는 어떻게 돼요? 유통회사는 제조회사가 있고 유통회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1등, 2등은 다 이런 관계예요. 5천 가지를 하는데 전부 제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5%를 푸는 걸 되게 반대하고 있어요. 1등, 2등이. 근데 유니시티는 전부 우리가 제조해요. 뭐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요. 저는 기공식에도 참석했었고 지금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있어요. 조그맣게. 한 6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6,000평으로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거야. 너무 양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풀면 우리는 수당 체계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뭐 디렉터들을 그 MLB 강사들도 계속 줄 수 있을 거야 아마. 지금은 35%에 걸리니까 그냥 뭐 건의만 해도 거기 다 잘리고 있거든요 지금. 35%를 풀면요. 35% 주는 데서 사업하고 싶어요? 한 50% 주는 데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100의 노력을 할 때 200의 효과, 300의 효과, 400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합쳐서 환경을 바꿔주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바람 불 때 연 날리라고. 바람 한 개도 없는데 연 안 날린다. 아니 배가 있어야, 아니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요. 물 작은데 큰 배 해봐요. 처박혀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35% 수당을 만약에 개선할 수 있다면 특히 유니시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뭐 2등 했던 회사가 옛날에는 이걸 풀고자 했는데 자기네가 이제 2등까지 가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사장님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는 어떤 사람? 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1, 2등이 반대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는 이해 당사자야. 받는 사람이야. 근데 최초로 받는 사람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번 총회가 지나고 나면 딱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냐. 왜냐면 1등부터 10등까지 매출액의 5조 원의 매출액의 78%가 1등부터 10등인데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서 글로벌 회사가 9개요.
우리나라 한 개뿐이 없고. 글로벌 회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냐,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이래봐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기 태국 컨벤션에서 나팔을 500명이 한번 물어봐. 환경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하다. 다단계 용어 정리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에서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내성 마케팅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남의 시선이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런 용어가 개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이너 리그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비즈니스로 인정받으면요, 대한민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여할 거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소비를 하는 건데, 이 소비 속에서 소득을 가져가는 거라면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 안 해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몰라서. 근데 이것은 뭐 시간 속에서 해결될 거라는 거죠. 제가 11년 전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1년 사이에 많이 열버졌는데 앞으로 10년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거다.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될 거다. 왜냐면 4차 산업 속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오면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랑 접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것이 깨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환경을 개선시키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 사업자협회를 만들었고, 뭐 제가 회장이 아니고 어떤 분이 회장이 되더라도 회원의 힘이 곧 회장의 힘이에요. 또 그 힘으로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동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5,000원으로 한 거예요. CMS를 신청하면 매달 20일날 가고 협회에 들어오는 건 4,750원뿐이 안 들어와요. 4,750원. 제가요, 이 사단법인은 비영리 단체에 월급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는 거 다 내 돈 써요. 다 내 돈 쓰죠. 저는 회비를 몇십만 원씩 내요. 저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물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열심히 했었을 때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리더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리더들의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 사장님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그냥 뭐 협회 회원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이 바이스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이런 환경 개선에도 함께 동참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기본,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은 소비다. 이 소비를 끊임없이 하는 한 이 사업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자부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사업을 가져가는 그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자꾸 이해하는 게 우리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 설명회 때 좀 많이 설명해 주는 건데,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면 총판으로 갔다가 대리점으로 갔다가 도매상으로 갔다가 소매상으로 갔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사장님들이 차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성남시 복정동에다 물건을 사야 걸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점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이카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조회사에서 백화점도 만들고 할인 매장도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가 여기 가서 샀어. 왜? 이제 내가 차를 갖고 이동할 수 있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택배 시스템이 발달하고 고화질의 TV가 생기면서 생긴 게 뭐예요? TV 홈쇼핑이에요. TV 홈쇼핑은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활성화되면 고화질의 TV. 탤런트 점 하나가 딱딱 보이는 거, 이런 거 막. 성형외과 떼돈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사면 다 가서 긁어가지고 막. 아니, 칼라 옷을 입으면 고화질의 TV가 이쁜 줄 알죠. 먹는 음식에 김이 모락모락 내고 그 표정의 리액션이 다야지, 그죠? 그래서 고화질 택배 시스템이 되면서 TV 홈쇼핑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여기서 벌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 이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야. 이 부자들은 TV 홈쇼핑 사장은 돈을 더 이상 안 써. 어차피 그들은 쓸 만큼 쓰고 있거든. 아까 잠깐 설명했죠.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한 평등하게 사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온포 사회라고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 1978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등소평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개혁 개방을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온포 사회를 선언해서 개혁 개방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시진핑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강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강사회는 뭐냐면 가족 단위로 행복하게 사는 걸 소강사회라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되는 게 뭐예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문의 혜택을 받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대동사회라고 해요. 그걸 지금 1950년을 목표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살자.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세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을 구제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돈 못 벌면 기초생활 수급되는데 63만 원씩 주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 유시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줘 밥은. 쌀 한 가마 20만 원 주고 사면 한 달 동안 시켜 먹어도 남아요. 그죠? 대한민국 되게 좋은 나라예요. 되게 좋은 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화해서 막 했더니 이들은 되게 돈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던킨 교수가 학술제에 게재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이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조회사가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하고 세상이 바뀌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사이버 공간의 접속을 통해서 78억의 인구를 완서버로 묶어서 자기가 소개한 만큼 아까 해리포드가 얘기한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숫자만큼 소득을 가져가게 하는 게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던킨 교수는 21세기에 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좀 빨리 왔어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부의 분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50%로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난 부의 분배라는 거죠. 상장기업 830개가 아니 30개의 우리 상위 상장기업이 이렇게 매출액이 830조예요. 거기서 직원들한테 준 월급이 67조, 8%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유니시티에서 제조회사에서 8% 주고 소비자한테 50%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의 분배고 고용 창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결국은. 근데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못 가고. 그렇지만 사장님들의 열정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 얘기도 듣고 오늘 회원가입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엄청난 반칙일 거야. 그죠? 꼭 내가 그거 근데 좀 필요해요. 사실은. 회원분들이 많아야 지금은 이제 제가 회장 권한대행이에요. 수석부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 권한대행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S&P라는 게 어쩌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도 S&P는 그냥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처음 뵙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장님들이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1시간은 내 얘기하고 내 성질대로. 이제 지맘의 법칙이 이제 알아듣는 만큼 알아듣고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제가 2시간 계획을 하고 왔는데 1시간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이런 것만 빼고 내가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골짜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싸우는 게 최고야. 안 싸우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장님들한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면책 특권이에요. 면책 특권은 뭐냐면 어떠한 국회 회기 중에 질의와 그 스피치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1시간 동안 4시까지는 사람들한테 면책 특권을 드립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질문.